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과 기관장들을 모시고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년 새 춘천시는 코로나19로 멈춘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과 얼어붙은 지역경제의 회복, 그리고 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도시 조성에도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오늘 특집 헬로 이슈 토크에선 이재수 춘천시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춘천시장 이재수입니다. 지난 두 해에 걸쳐 계속되어 있는 코로나19 정말 우리 일상을 힘들게 했는데 잘 견뎌내셨습니다. 또 그 이겨내신 그 힘이 우리 도시 전체를 살려내는 지역력으로 커졌고요. 또 그 힘이 우리 앞으로 또 닥칠 새로운 그런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그 바탕, 그 근원적인 힘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정말 그 호랑이의 기운찬 그런 힘을 가지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또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기운이 작동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신년사에서는 2022년이 전환도시의 원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네, 전환도시는 이미 저희가 2018년도 시정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우리의 지향이었어요. 이제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지구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들을 계속하게 되면 지구는 머지않아 멈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각종 지표상의 경고를 우리가 제대로 수용하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달리 해보자라고 하는 여러 제안들을 우리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춘천을 만들자 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개발과 성장 이 두 축 가지고 온통 우리 도시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았는데 이젠 개발이 우리에게 행복도 보장하지 않지만 지구를 위태롭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생태적으로 안전하고 또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줄이는 새로운 어떤 도시 지표들을 만들자 해서 시작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죠.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도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 도시 정책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고 또 나무 심기를 통해서 도시의 생명력 있는 새로운 기운들을 만들어내 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자가용으로부터 가득 찬 어떤 그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지역이 굉장히 그 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감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덜 타고 걷거나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하는 이런 슬로건 하에 다양한 실천적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죠.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이 사업들이 그런 정책들이 지천 형태로 움직여지지만 다 모여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듯이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는 도시의 새 원형을 만들어 보자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해왔었던 것들이 이제 차곡히 쌓여서 이제 지천이 모여 장강을 이루듯이 이 도시에도 이제 새로움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그걸 강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으로 전환도시 원년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임기의 절반 정도를 코로나19 극복에 썼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춘천시에도 이제 많은 변화, 그다음에 이제 극복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춘천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코로나로 멈춘 도시가 아닌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도시를 지배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 도시 안에서는 열정과 생명력이 끊기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었는데 바로 문화예술 영역이었어요. 다른 지역은 축제가 거의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대체로 이 코로나 2년 동안 어느 축제도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인형극 축제나 마임 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축제는 관에서 주도하거나 관에서 어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자기 자율성들이 보장이 되고 또 민간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온 축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나 이분들이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서 온라인 형태로 세계인과 새롭게 호흡하는 방식을 스스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축제가 멈추지 않은 도시는 춘천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축제, 문화예술의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구현하면서 세계인의 이목도 집중하고 전국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춘천을 달자하는 그런 붐까지 불러일으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랍게 봤습니다만 그게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고 저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자랑거리들을 포함해서 이제 사실상 임기 말에 다가오셨는데 그간 여러 가지 성과 또 좀 더 자랑하고 싶은 성과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시정부 출범하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었던 뭔가 내세우기 어떤 그런 전략의 어떤 정책 방향들은 좀 최소화하자. 그래서 뭔가를 많이 하기보다는 뭔가를 덜 하는 정부가 좀 되자. 뭔가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알차게 뭔가 이렇게 실천하고 또 도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관주도의 시정 운영 방식에서 시민주도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든 일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 중소도시, 대한민국의 웬만한 도시 다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 관에서 이끄는 형태로 도시가 관행적으로 운행돼 왔는데 우리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해 왔죠. 그러나 그러한 흐름들이 미래에 대한 실질적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진단이었고 그래서 시민이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서도 스스로 이겨내는 심리를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이 도시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시민의 자각 그런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을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시정 운영하는데 그 운영의 결정 주체가 시장이나 또 이 관이 아닌 시민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을 좀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도 대체로 마을에 어떤 그 민원이 발생을 하면 시장이 가서 그 민원을 청취하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식들이 이제까지 일들을 풀어왔다고 하면 저희 지난 3년 동안은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민원이 진짜 뭔지를 스스로 찾고 그걸 의제화하고 의제한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총회를 만들었어요. 그 총회에 의해서 아주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시민들에 의한 결정된 걸 우리 시 집행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네, 요약을 하자면은 시민들께서 직접 불편함, 필요성을 직접 발굴해내고 이제 행정에서는 이걸 뒷받침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가 힘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올해도 이제 역점 사업들이 쭉 열거가 될 텐데 어떤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요새 지난해부터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좀 우리 도시를 좀 똑똑한 도시를 만들자. 이제 흔하게 보편적으로 그런 똑똑한 도시를 이름 붙이기를 스마트 시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 저희가 그 핸드폰 하나면 우리 도시에서 참 많은 편리들을 우리가 보장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자 해요. 예컨대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시도를 해서 곧 정착이 되겠습니다만 버스나 이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이 핸드폰 안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게 되면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번 어느 곳 어느 정류장에 가서 몇 번 버스를 환승을 하면 몇 분 만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정확하게 물론 지금 그 카카오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를 입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춘천에 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대한 정보,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데이터 정보를 주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주차장은 들어가서도 시청 같은 데죠. 주차장 들어가서도 불필요하게 공회전에 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방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그 새로운 서비스 중에 복지에 연관된 서비스들이 많아요. 예컨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전화로 문답하면서 그분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새롭게 하는 방식이 가령 그 전기 이용의 양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그다음에 수돗물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게 끊기고 있는가 등들을 우리가 그걸 종합해서 갑작스럽게 전날 또는 전전날과 다른 그 이용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바로 체크가 되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상 징후가 있으면 노인한테 분명히 그만큼 활동들이 둔감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서,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직접 그분이 좀 이상 유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 응급 조치가 가능한 것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죠. 이번에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됐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이제 성과도 좀 발표해 주셨다면은, 사실 지난해 말 이제 강원도청사를 캠프 페이지로 이전하겠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타시군에서는 이제 반발도 좀 있었고요.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된 겁니까?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수용하지 않았을 때 이 도청사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특히 이건 굉장히 이슈가 큰 그런 메머드급 이슈이기 때문에 선거 때 이 이슈가 들어앉게 되면 그게 얼로 튈지도 몰라요. 선거는 참으로 악마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거 논쟁으로 들어가서 후보 간에 또 지역 간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게 되면 결론은 못 내지만 아마 도민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런 우려를 제일 많이 제가 했고요. 그래서 그걸 선거 전에 일단 이 의제만큼은 도지사님과 함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둘이서 어떤 그 마음의 일치를 본 거죠. 그래서 선거 전에 지금 시기에 해도 늦는데 선거 시기에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가면 더 할 수 없는 또 다른 요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결단하고 지금 정리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가 도민들 분열도 작게 하지만 또 이 그 도청사가 정말 제대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될 거라고 봐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도청사 이전만큼 또 다른 논란이 됐었던, 춘천 시내에서는 꽤나 큰 논란이 됐었던 게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버스 공영제 문제인데요. 이걸 이제 추진하시면서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지적이 상당했었거든요. 지금 이 그 공영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게 아니고 이미 작년 초부터 공영제에 대한 그 논의는 진행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논의의 최종적 상황에 제가 이제 발표할 시점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지, 이게 오늘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발표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슈가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이 버스와 관련돼서 이토록 시끄럽고 이토록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적이 춘천에 있었을까? 또는 다른 도시, 물론 이제 서울에서 중공영제 막 만들어질 때도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건 분명하고요. 또 서울시의 노선 개편 과정에서도
서울시가 거의 한 2년 동안 몸살을 앓았었던 맞습니다. 적은 있습니다만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아마 춘천이 가장 대중교통이 핫 이슈였던 뭐 그런 도시가 없었을 겁니다. 그건 어쨌든 저희가 그 대중교통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어하는 정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그 도로를 지배해왔던 건 자가용입니다. 근데 자가용이 뿜어내는 이 메탄가스, 이 매연들이 우리들의 일상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지구를 괴롭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일수록 자가용을 도시에서 덜 다니게 하는 것이 늘 어느 도시나 도시 비전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시장이 되자마자 이 도시에 자가용이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얘기한 것이 이제 대중교통과 버스를 통하는 아니면 자전거 그리고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한 거죠. 유럽에서도 정말 전 세계 시민들이 부러워하는 도시일수록 바로 제가 얘기한 거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전거를 타자 하는 거와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서히 만들어가는 일이긴 한데 이 버스 문제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버스가 그동안 참으로 우리 도시 안에서 굉장히 주요한 기능을 한 건 분명하지만 그 기능이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을 그만큼 덜 하게 된 거죠. 네네. 버스를 덜 이용하게 된 거는 서비스가 약해서이기도 하고 또 서비스가 약하니까 버스 이용률이 줄고 이용률이 주니까 그만큼 또 수익도 줄어들어서 또 이렇게 서비스가 안 되는 이런 아주 악순환들이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버스 회사가 망했단 말이에요. 이 망한 버스를 다시 시민이 발휘되게 하자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제가 충정 어린 마음 가지고 몇 차례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할 때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 회사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버스 문제 하면 시장을 욕하고 노선 문제에 대해서도 또는 버스의 불편만 요만큼만 있으면 와 시장 왜 그러냐 책임져라 그랬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 보면 제가 그게 다 책임질 수만은 없었던 게 이게 제 회사가 아니라 민간 회사였기 때문이다. 민간 회사였거든요. 그 민간 회사를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곡절들이 참 복잡하게 진행되는데 민간 영역으로 그냥 놔두게 되면 서비스도 더 이상 개선될 여지도 없고 더 심각한 것은 또 경영의 불안정성들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영성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노사 갈등들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노사 관계의 그런 불안한 구조 속에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온다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경영상의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서비스도 진짜 시장이 이제 직접 개입해서 책임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완벽에 가까운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영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난 3년 동안 계속 우리가 뭔가 시도하면서 논의를 모아온 결론이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내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시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불편함도 없애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올해 시정 목표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그런 생활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웃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 이웃을 돌봐주고 그 돌보는 것이 꼭 국가가 또 제도가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이 서로 돌보는 그런 마을 돌봄 구조를 우리가 구현하겠다. 그게 저희의 어떤 생활 실천이고 우리의 복지 정책의 핵심인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을 복지를, 진심 복지를 또 그런 이웃을 복원하고 책임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수 춘천시장과 함께한 특집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